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늘 평소에도 가보고 싶고 네. 참 그림이 머문다고 그럴까요? 예. 고향처럼 예. 금산에 계신 우리 장성수 네. 대표님 네. 뵙게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난 7월 31일 예. 국민의힘 충남 도당 위원장에 당선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뭐 대체로 예년에는 예. 도당 위원장을 보통 이제 추대하는 형식으로 많이 했는데 예. 이번에 이제 경선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대부분 경선을 했는데 네. 그런 이유는 내년이 대선이 치러지고 네. 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그렇죠. 특별한 선거의 어떤 계기가 이루어지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 도당 위원장에 대한 음. 어떤 역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른 때하고 좀 비중 있게 네. 봐져서 이번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충분한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나가게 됐는데 다행히 우리 당원들이 네. 지지를 해줘서 이렇게 충남 도당위원장을 새로 맡게 됐는데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으로는 상당히 중요하죠. 내년 대선이요.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중요한데 이런 또 막중한 또 책임을 또 지셨잖아요. 네네. 저 의원님께서 이제 공직자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특별히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사실 공직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런 네. 생각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17대 때 네. 갑자기 네. 저희 고향인 아산에 예.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얼마 앞두고 네. 그 당시 유력한 후보가 예. 피선거권이 상실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을 빨리 찾는 과정에서 당시 제가 모시던 신대평 도지사께서 자민련 수석부총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이 있는 저를 호출을 해서 좀 꼭 이번에 나가서 한번 새로운 변신을 해봐라. 처음엔 정말 제가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네. 이런 변신이 과연 저한테 맞는 건가 뭐 그런 거를 네. 좀 의심을 했습니다만 예. 워낙 당시 상황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예.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예.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그 100% 타의에서 전개에 발을 디뎌놓게 됐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뜻하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좀 제대로 준비를 했으면 좀 잘했을 텐데 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이 있다. 그런 걸 함께 느끼고 예.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금산하고 좀 깊은 관계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금산 군수로 관선 군수로 오셔서 이게 금산 계셨는데 그때가 언제였죠? 그때가 김영삼 정부가 막 시작이 돼서 예. 한때 93년 초였습니다. 저도 뭐 뜻밖의 금산으로 가게 됐는데 원래 안은 네. 제가 고향인 아산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당시 인사권자가 저를 찾아서 아산에 괜찮겠냐고 했는데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예. 저보다 공직 선배인 분이 가고 싶어 하는데 그분을 보내주시고 저는 뭐 특별한 제한이 없으니 안 네. 되고 그렇죠. 인사권자가 보내주는데 가겠습니다. 네. 근데 용케 그분이 금산을 이제 선정을 해서 저를 보내줘서 저는 뭐 아무런 정말 준비나 네. 사전에 네. 또 예고 없이 금산으로 가게 됐는데 정말 큰 저로서는 제 삶에 살아오는데 좋은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산 국민들께서는 이제 이명수 의원님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를 하셔요. 93년도라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리 이명수 의원님에 대해서 군수 재직 시절에 참 잘하셨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딱 한 가지만 군수 재직하시면서 했던 일이 기억나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제가 거기서 근무한 게 한 10개월 정도입니다. 예. 너무 짧은 기간이었고 그 당시에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바로 청와대로 말하자면 픽업이 됐습니다. 사실은 좀 오래 있으면서 금산도 배우고 금산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당시 언론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보도가 되면서 말하자면 이제 청와대에서 저를 이제 끌어올려서 거기서 일을 해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까지 저를 기억해 주신다는 게 예. 저는 좀 너무 과분하고 예. 제가 뭘 잘했다는 것보다도 예.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예. 당시에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대로 금산의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 그랬습니다. 네. 우선 그때 생각이 나는 게 금산, 인삼 전매 제도를 이젠 바꿔야 되겠다. 예. 그래서 예. 바꾸는 작업을 사실 10개월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해서 그 기관을 예. 만들어 놨고요. 예. 금산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 지금 대전 쪽으로 예. 계속 학생들이 유출되니까 예. 그 금산고등학교 영재관을 만들어서 아마 당시 처음으로 몇 명이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그 해 말에 그런 일이 있었고 터미널 앞에 네. 그 후건촌을 복개를 해서 그때 거기를 하셨네. 좀, 하는 거. 또 영동으로 나가는 이제 재원대교 네. 바꾸는 거. 예. 그런 몇 가지 일을 짧은 기간입니다만 아마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걸 기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전혀 특별하게 금산을 위해서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금산 분들이 좋아서 저를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어요. 우리 이명수 의원님이 도대체 금산에 어떤 일을 하셨길래 저렇게 좋게 평가를 하느냐 해서 참 궁금했거든요, 사실 저도.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금산 국민들이 좀 만족해할 만한 어떤 정책을 펴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과분하고요. 제가 그 이후에 정치 이 과정에 들어와서 움직일 때도 예. 늘 필요할 때 예. 금산 분들께서 계속해서 이 지지와 예.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정말 깊은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금산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요, 내년 3월 이제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도당 위원장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를 승리로 좀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내년 선거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번에 새로 도당을 맡으면서 네. 저는 이 통합 속에 쇄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시도당이라는 게 중앙당의 손발 역할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가 자립적으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네. 제 나름대로는 5가지 정도를 새롭게 해보고자 이렇게 네.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선거 때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모이지만 네. 선거가 없는 때는 거의 그런 조직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다 더 네. 조직화를 하자. 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의 이슈나 네. 중앙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손발 기능만 했는데 네. 우리 스스로가 머리 기능을 하자. 네. 그게 보다 좀 정책화해서 우리 저기 중요한 문제, 네. 정말 지금까지 못했습니다만 인삼 문제도 좋고 네. 또 여러 가지 이 지역의 금강고래든가 네. 화력발전 문제 많은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우리가 대안을 내자 하는 정책화고요. 네. 세 번째는 지금은 온라인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SNS가 상당히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네. 보다 정보화를 강화해야 되겠다. 네 번째는 도당의 중요한 역할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별히 어떤 그 공천의 네. 룰을 제대로 지키고 공정하게 얼마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다 공정화하는 네. 그런 노력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만나서 도당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또 이 네. 도민들의 믿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화합하고 단결하고 네. 통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조직화, 정책화, 정보화, 그다음에 공정화, 네. 그리고 인간화 이런 5가지를 중점적으로 실천해보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충남 도당 하면 15개 시군을 이제 좀 관장하는 이제 그런 그 기구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충남 도당 의 어떤 그 관리를 아니면 운영 계획을 어떻게 지금 잡고 계세요? 이제 우리 당협은 이제 11개입니다. 예, 예. 11개 당협에 이제 예, 각 이제 위원장이 있고 예. 거기 이제 또 나름대로 조직이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당협의 특성이 있고 예. 조직 구성이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도당이라고 그래서 당협을 이렇게 무슨 지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고 예. 그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결해주는 예. 그런 쪽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산, 예. 계룡, 예. 논산의 경우에도 예.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당에서 함께 참여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도 찾고 네. 또 그 지역분들과 네. 여러 가지 필요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 지난 이제 3일 언론 매체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기자 간담회를 이제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충남은 그동안 대선에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저 충청 대망론을 시사하셨거든요. 이번에는 좀 역사를 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저희가 중앙의 정치권에 가서도 뭐 늘 듣는 네, 얘기가 네, 네. 충청도는 항상 네.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네. 역할을 했다. 네. 이게 좋은 소리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다른 한편 생각하면 조금 당신들 역할은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다. 네.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꼭 되는 쪽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막판에 예. 충청이 손을 잡으면 승리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바꿔야 되겠다. 예. 우리 스스로가 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예. 필요한 사람 먼저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서 예. 그분을 지속적으로 그분에 대한 지지세나 이걸 확산을 시켜야지 거의 중간 이후에 어떤 일정한 이 선거의 흐름이 예. 윤곽이 드러난 시기에 가서 여기저기 쳐다보다가 마치 우리가 눈치 보는 것처럼 어떤 마지막 그 선택을 하는 거 이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마침 우리 충청권에 관련된 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그 충청 대만로 오랫동안 우리가 하고자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현을 못했는데 그런 기대와 또 포부를 갖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움직임을 좀 강화해보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도 뭐 이해창 그 대표나 뭐 이왕구 총리나 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이인재 그 또 의원님들도 사실 이제 대권 주자로 같이 뛰었잖아요. 그분들이 다 충청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다 이제 그 이렇게 좋은 결과를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얘기가 다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인재는 있는데 인재가 사실 이제 어떤 역할을 이제 못하게 된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 코로나가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이 되고 선거가 아주 효율적으로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또 이제 비대면이잖아요.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 유권자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이제 정책이나 이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좀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기가 참 어려워졌는데 아마도 이게 이제 내년 대선까지 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나요?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은 네. 국제적이고 네. 나라 전체가 그렇고 그런 상황이 합니다만 네. 우리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하고요. 이제 그거에 맞게 우리가 간접적으로나 비대면이나 소위 온라인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도당 운영의 방향에서도 정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평범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강점을 가져야 되겠다. 거기도 이제 계층이 다양하고 청년들은 비교적 그래도 그런 접촉이 많은데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제 아직 이제 그런 접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그분들의 여러 가지 정보와 접촉 대상과 맞는 그런 맞춤형 그런 그 SNS 전략을 우리가 구비를 하고요. 또 우리가 각종 이제 전화를 또 유튜브도 있고 그 미디어가 이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우리가 유권자와 접촉을 계속 늘려나가고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이 금산 중앙신문과 같은 이런 그 매체를 통해서 아마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이제 지난번에 이게 매스컴을 보면 민경욱 전 의원과 이제 보수 시민단체에서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셔요.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지난 4.15 선거가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나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제대로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진전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저희들 스스로의 한계를 느낍니다. 한마디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고 더구나 우리가 정말 하늘처럼 믿었던 대법원이 그런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아주 안타깝고 저희들이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특정한 정권이나 어떤 여야를 떠나서 네.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되고 언젠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명확하게 시간이 흘러도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이 그 제기된 여러 가지 그 투표 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이렇다 할 만하게 시원하게 하나 해명이 된 게 없습니다. 지금 투표함조차 하나밖에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의적으로 해태하고 기피하고 재척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버는 것 같은데 국민은 언제든지 이 문제를 잊지 않고 앞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추적하고 여기에 대한 그 규명을 확실히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 당으로서도 좀 이런 데 대해서 뭐 대체로 의원들이 관심 갖고 있지만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한 책무도 있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결코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런 여건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든 끝까지 추적하고 여기에 대한 의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당 차원에서 대응은 좀 약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일반 그 지금 보수 시민단체나 이제 지금 이제 전 의원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야당에서 이 부분을 좀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 제기가 되면 180일에 완료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법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뭐 전혀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말씀한 대로 180일 이내에 네. 선거에 관한 재판을 빨리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 그 법을 지금 대법원이 어기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증거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비록 우리 야당의 숫자가 적고 네.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은 있지만 끝까지 추적하고 네. 끝까지 규명하는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부정선거 주장을 들어보면 이제 사전 투표에 네네.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이제 어떤 대안으로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만 대안으로 이제 본 투표처럼 이게 곧바로 네. 투표가 끝나고 나면 개표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게 보관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혹 제기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 제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투표처럼 선거 끝나면 곧바로 개표하는 방법. 이 방법도 지금 야당이 국힘당에서 좀 주장을 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사전투표는 뭐 외국에도 있는 제도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래 사전투표가 하루였다가 이틀로 이제 늘리면서 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기하는 것들 여러 가지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사전투표 후에 바로 이제 개표를 하고 보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죠. 그런 방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 그런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와 예. 또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가 생기는데 문제는 어저씨 이제 국회 다수당이 이제 민주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제대로 개선해 주겠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명확하게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는가 하는 거에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정쟁이 되고 있는 이제 두루쿵 댓글 사건은 핵심과 이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죠? 정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이건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너무 안타깝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 중에 하나인 선거제도가 이렇게 드루킹이라는 그런 그 조직적인 이 선거 방해, 선거 조작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대법원서 일부 그런 부분에 관한 단죄를 했습니다만 이건 역시
배우가 누군지 정말 그 전체 그 의혹의 실체가 네. 어디까지인지 하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규명이 돼야 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이번 드루킹 사건 일을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심경으로 국민과 함께 파헤치고 예. 건 파헤치고 예. 따질 건 따지고 처벌할 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민들은 이제 야당이 여당 같다. 예. 이제 말씀을 그런 많이 하셔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바람이겠죠. 국민들의 바람. 이렇게 여당 같은 야당이 되지 말고 정말 야당으로서 어떤 본분을 다하라.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현 정부의 실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여당은 여당다워야 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네.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뭐 저희도 야당으로서 야당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국민들 평가에는 또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치는 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 이제 숫자도 국회에서 여야 차이가 80석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네. 더군다나 그동안 뭐 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을 하고 사실 독선을 해왔는데 뭐 그런데도 뭐 또 이유가 또 있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야당 스스로가 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또 국민을 의식한 그런 적극적인 투쟁이나 그런 것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리고 왜 그 서로 그걸 알면서도 못하냐 하는 것은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지도적인 그런 입장과 또 당의 여러 가지 이 조직적인 그런 노력들이 좀 미흡했다고 판단을 하고 새로 지도가 이제 들어서서 새로운 노력을 하니까 뭔가 좀 달라진 야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부터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닌데 빨리 그런 체제로 전환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고 질책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우리 이제 더구나 이제 대선 정국이 되기 때문에 네. 야당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국민들한테 또 신뢰도 받고 믿음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하고 또 제기도 하고 네. 건의도 해서 보다 야당다운 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만 놓고 보면 80석, 뭐 이게 100석 정도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의결에서 불리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그 당 지지도를 보면 별 차이 안 나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지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국회 의석수가 적다고 해서 뭐 불리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국회 의석 수가 적다는 것이 이외의 전부일 수는 없는데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장 상임위를 열어보면 네. 의장이나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잘 하시는 것처럼 거의 표결로 이루어지는데 네. 과반수 이상을 저쪽에 한쪽에서 점하고 있으면 그렇지 못한 데서는 표결의 결과는 늘 뻔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제 전략적으로 서로 협의도 하는데 그런 것조차 지금 여야 간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소위 그 협치라고 하는데 정말 외형적으로 말만 협치지 실질적으로는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어떻게든지 통과시키고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정부 어떤 그 실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현 정부에 대해서 뭐 제가 야당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뭐 사실 이제 뭐 4년 차, 이제 5년 차 집권이 됐는데 뭐 총체적으로 난국이고 총체적인 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냐.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서부터 경제, 뭐 에너지 문제든지가 지금 심지어는 우리 그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군다나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 국정의 흐름이나 이런 가운데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저로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여야의 입장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일, 나라를 위해서 밝은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하고 그런 일을 국민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님께서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 도지사로 출마하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한테 과분한 그런 기대의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 사실은 그 전에도 지방선거 때마다 후보로 거론되긴 했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여건과 저입축하고 출마를 못했습니다. 제가 원래 도정에 오래 있었고, 도정에서 쭉 소위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도정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고 네. 어떻게 하는가는 늘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도민들의 충분한 또 여론, 또 무엇보다 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저는 관심을 갖고 어차피 대선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한 때 필요한 판단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충남 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늘 저희들한테 이렇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이 잘못하는 점을 또 꾸짖어 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는 데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충청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공간이 우리나라 이 발전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특별합니다. 소위 우리 충청을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나라가 어려울 때 특히 늘 앞장섰고 지금도 첨단 산업이나 문화로 우리나라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그런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잘 뭉쳐서 우리 충청의 또 충남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개척하는데 좋은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고 이제 국민의 힘한테 다시 한번 좋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금산에 계신 한 분 한 분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백신 때문에 좀 상당히 또 혼란을 많이 겪는데 건강 잃지 마시고 생명의 땅인 금산 분들 모두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